네, 4월 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보다도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1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신데 그런데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일교차가 상당하네요. 오늘 맑은 날씨 예보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주식시장 출렁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납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공식 회동은 지난해 9월 오찬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올까요? 이것도 뷰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공천 불복으로 간주하겠다는 지침을 내려 당내 통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원에 따라서 불복 시 10년 동안 공천을 제한하는 강경 조치를 내리겠다는 건데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탈당 후에도 제명을 결정하는 등 징계 수위를 높이면서 당내 일방적 통제, 즉 독재적 운영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정치 공작이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진술 회유 정황과 사건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국가정보원 보고 역시 기존 수사와 배치되며 여러 가지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국가 권력의 남용에 의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지시한 게 맞다면 이것도 수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의 무인기 사건으로 발생한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 북한의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개인 일탈로 확인된 만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인데요. 북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결정이 한반도 안정과 대화 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공천에서 심각한 후보난을 겪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새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천 신청자가 없는 지역까지 속출하고 예비 후보 수도 민주당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비상체제 전환 요구까지 나왔지만 지도부는 이를 외면하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민심 이탈 속에 전략 부재와 안일한 대응이 겹치며 리더십 실패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후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중재안을 전달받았지만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를 둘러싼 이견으로 서로 다른 의견으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은 일시적 휴전 대신에 안전한 종전을 요구하며 제재 해제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고 미국도 중재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재가 확전 방지의 마지막 기회로 거론되고 있는데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자, 오늘 아침 TV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TV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미국 동부 시각 7일 저녁 8시, 한국 시각 8일 오전 9시까지로 새로 제시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 예고한 대로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는 미국의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한 만료 4시간 안에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and that night might be tomorrow night. 이번 경고가 더 이상의 연장 없는 최후 통첩일 수 있지만 계속되는 물밑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것일 수 있어 이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트럼프는 중재국들이 마련한 45일 휴전안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전제로 미국과 이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s a significant proposal. It's a significant step. It's not good enough, but it's a very significant step. 한편 동맹국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미국 대통령이 제대로 했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잘 지내며 김 위원장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국정원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만나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돼 있는데 현직 국정원장이 리호남의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이를 통째로 부인한 겁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서 체류를 한 증거가 있고 7월 26일 날은 또 다른 3국에 이호남이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발표로 정치권의 파장이 확산되자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는 법정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 내에 그런 문건이 있습니까? 리호남은 우리가 다 찾아봤는데 없다, 없었다, 안 왔다 라는 문건이 있습니까? 그런 문건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에서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이종석 원장의 지난주 발표를 사실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이 아니라 베트남과 중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오전 협의를 통해 정유업계와 주유소 사이 관행인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 임시가격으로 기름값을 받은 다음 한 달쯤 뒤 국제 기준 등에 맞춰 가격을 확정해 차액을 정산하는 겁니다. 유가가 불안정할 땐 소비자 가격 인상을 낳는 깜깜이 관행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들어온 시점과 판매 공급 시점하고 차이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단가를 조정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 당정은 통상 1개월 뒤인 정산 시점을 일단 일주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대체 경로인 홍해를 통한 원유 운송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홍해 항로의 경우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우려 때문에 지난달 1일 운항 자제를 권고했는데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이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인 겁니다.